네, 삼성 노트북 9 Always 15 EX 모델 들어가는 배터리 66Wh 277g입니다. 277g. 반면에 LG 올데이그램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232g입니다. 233g. 34g 정도 차이가 나네요. 배터리 용량은 대개 9%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게는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한 2, 3%?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LG 제품이 그 탄소 나노 튜브 방식이라서 이 적층을 얇게 가져가서 좀 더 고용량을 작은 사이즈에 담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정말 그러네요. 배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사이즈가. 크기도 좀 차이가 나고요. 네. 전반적으로 무게도 좀 그렇고요. 네, 셀 구성을 보면 삼성 거는 6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6셀로.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셀 6개를 붙여놨습니다. 반면에 LG는 셀을 하나, 둘, 셋, 넷, 4개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공증 전압이 7.7V고요. 삼성은 11.5V입니다. 네, 그래서 용량은 7,800mAh 4개의 셀로 구성이 돼서 네, 60.06Wh 용량이고요. 삼성 제품은 5,800mAh 셀 6개를 써서요. 3개씩 묶어가지고 병렬로 처리를 해서 11.5V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6Wh, 9% 정도 용량이 차이가 나는데 무게는 한 33, 4g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 한 10한 3%, 4% 무게, 용량은 9%. 확실히 밀도가 LG 배터리가 좀 더 높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하판 떼고 상판하고 메인보드 무게. 이건 또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볼까요? 네, 748g. LG 올데이그램 15가 747g, 네, 748g. 뭐 그 정도고요. 삼성 Always 15 EX는 717g. 717g. 네, 조금 더 가볍네요. 메인보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두 모델의 메인보드를 분리한 모습입니다. 뭐 누가 더 잘 만들고 누가 더 못 만들고 그런 거 없네요. 뭐 두 모델 다 비슷한데요. 예, 뭐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운 구조네요. 메인보드 기술은 두 브랜드가 뭐 특별하게 차이 나는, 그래서 어느 메인보드가 더 수준이 높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같은 레이어의 기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집접도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네. 쿨링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시면은요. 네. 팬 두께는 네, 그램 올데이 15가 좀 더 두껍고요. 면적은 아랫부분이, 윗부분은 거의 비슷하고 아랫부분은 삼성 노트북 9 Always가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LG 올웨이그램은 이렇게 층이 나 있네요. 네. 네, 뭐 정말 비슷하네요. 뭐 한 가지 다른 점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두 메인보드가 구조는 그냥 비슷하고요. 레이어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슬롯을 하나 슬롯으로 빼놔서 메모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점이고요. 삼성 노트북 9 Always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부의 서브보드 형식이 아니라 아예 메인보드에 이 USB 3.1, 그 다음에 USB-C, 또 사운드 단자, 그
전원 단자를 아예 일체화시켜서 한쪽 서브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뭐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은 어느 제품이 더 수준이 높고 낮고 뭐 비슷합니다. 예. 설계 수준이라든지 패턴 또 기판의 레이어 뭐 대체적으로 비슷하고요. 뭐 발열을 제어하는 구성도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아요. 두 모델이 뭐 이 정도면은 뭐 비슷한 효율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쿨링 팬도 보시면은요. 뭐 이렇게 똑같지? 다른 게 있으면은 이 위가 형상이 이제 LG는 2층 구조고, 예, 삼성은 반듯한 구조라는 건데요. 네. 재밌는 거는, LG는 요렇게 꺾어 놔가지고 공기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 비대칭으로 구성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팬부하고 또 공기가 흐르는 부를 이렇게 좀, 예, 관을 좁혀놨어요. 예.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벤트류관 원리를 좀 이용한 것 같은데요. 벤트류관 원리를 이용해서 이 관이 좁아지면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활용을 한, 예, 엔지니어가 그 기술을 좀 응용을 한 것 같은데, 예. 뭐 육안으로 봐서는 LG 올데이그램 쪽이 그 열 배출구 쪽 전반적인 그 팬 두께가 두꺼워요. 예, 그래서 효율만 놓고 보면은 얘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데, 좀 구조적으로 이 공기역학을 좀 더 활용하는 면에서는 뭐 이쪽 삼성 올웨이즈 이 팬이, 예, 좀 더 구조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마 대등하지 않나 싶어요. 팬 구경은 삼성이 약간 더 큽니다. LG 올데이그램 거보다. 예. 종합해 보면 아마 비슷한 성능을 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노트북 9 올웨이즈는 PCIe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램 올데이 15는 M사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노트북 9 올웨이즈가 모두 PCI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15인치 모델만 사용을 합니다. 13.3인치 모델은 인터페이스는 그 M2 인터페이스인데 M사타 SSD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SSD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15인치 모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3.3인치는 고성능이 아니고 15인치만 고성능입니다. 반면에 LG 올데이그램은 인터페이스는 PCIe를 지원을 하는데 M사타 방식의 SSD를 넣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뭐 가격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SSD 같은 경우에는 뭐 PCIe 방식이나 M사타 방식이거든 초기 구동이라든지 데이터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아주 큰 격차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동영상 작업이라든지 뭐 굉장히 큰 파일을 불러올 때라든지 이런 하드한 작업을 하게 되면 성능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들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인보드는 뭐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본체 구조를 보시면은요. 대체적으로 그 이 팝네스트부의 롤 케이지라든지, 이런 측면부라든지 보면 올데이그램이 좀 두껍게 성형이 되어 있는 게 한눈에 보여져요. 네, 그래서 쿠션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가, 예, 그런 것들이 내부 구조에서 좀 드러납니다. 삼성도 강도 부분이 보완이 잘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후면부도 보면 이 프레임 역할을 하는 단단한 구조물이 있고요. 또 터치패드부도 마그네슘 롤 케이지로 단단하게 또 이렇게 보완을 해놨는데, 대체로 그 LG 올데이그램 보면은 이 팝네스트부에 그 바둑판 무늬처럼 롤 케이지 된 부분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측면부의 성형 두께라든지 보면 전반적인 강도 부분이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초기에 그 그램이 나왔을 때 2014년만 해도 이게 삼성의 구조였고 이게 LG의 구조라고 보시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네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예, 삼성의 그 단단한 구조가 LG 쪽으로 갔고, 경량에 치중했던 그 구조가, 예, 삼성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차이가 왜 나는가 봤더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는 2014년부터 경량 모델에 계속 올인을 해왔어요. 그래서 3년 넘게 기술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완숙 단계의 경량 기술이 도달해 있는 거고, 삼성은 이전에 그 노트북 9 메탈 시리즈부터 경량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노트북 9 메탈 13인치 모델도 약간 그 케이스 내구성 부분에서 우려를 좀 나타냈었는데, 이전에 보여줬던 시리즈 9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 성형 방식과 디자인,
또 강도 부분이 약간 좀 의외였다라는 생각을 주었는데, 노트북 9 올웨이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삼성의 견고함이라든지 토탈 밸런스, 뭐 내구성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좀 관계가 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이 시리즈가 그램만큼 한 2, 3년 정도 더 완숙이 되면 이 시리즈, 그러니까 노트북 9 올웨이즈 역시 강도 부분이 확실히 보완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3년 전에 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의 그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무게를 줄이는데 너무 치중을 한 나머지 견고함이라든지 내구성 부분을 좀 소홀히 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면요. 지금 이 전반적인 메인보드도요. 메인보드도 뭐 사이즈가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배터리에서 한 3, 4g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뭐 내부 구조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길이를 보시면은요. 반대로 놓고 봐야 되겠네요. 요 밑에 길이를 딱 맞춰 놓고 보면 LG 올데이 그램 15가 약 12mm 정도가 더 깁니다. 자, 이 차이가 왜 오냐면 디스플레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삼성 노트북 9 올웨이즈는 15인치 모델이 15인치입니다. 딱 맞는 15인치예요. 표준 규격보다 작아요. 그런데 LG 올데이 그램 15인치는 15.6인치 표준 규격에 맞는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0.6인치의 차이가 크냐 작으냐 요거를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0.6인치가 뭐 차이 나나? 요 정도 수준일 수 있습니다. 뭐 29평 아파트, 30평 아파트 무슨 차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액정 두 개를 열어놓고 보면 뭐 열어놓고 한번 봐볼까요? 그놈이 그놈 같을 수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가로 사이즈 보면은 LG 쪽 액정이 더 가로가 사이즈가 길죠. 그 다음에 세로폭을 이렇게 겹쳐놔 봐도 세로폭도 조금 더 큽니다. 대보면은 차이가 느껴지는데 따로따로 보면은 뭐 그놈이 그놈이구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 측면에서 이 구조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이 물리적인 사이즈 0.6인치 그리고 이 길이 12mm의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길이가 10% 줄어들면 부피는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질량이라고 봤을 때 무게 역시 30%가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LG 올데이 그램 15인치가 삼성 노트북 9 올웨이즈 15인치 모델에 비해서 길이가 3% 정도 깁니다. 대략 3%, 3%가 약간 넘는데 3%로 편의를 위해서 잡고요. 그러면 반대로 올웨이즈 15인치 모델은 올데이 그램 15인치 모델보다 3%가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길이 대비 부피는 3제곱으로 줄어드니까 부피는 9%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삼성 노트북 9 올웨이즈 15인치 모델이 LG 올데이 그램 15인치 모델 대비 9%의 부피가 줄어든다. 그럼 같은 질량으로 놓고 봤을 때 무게 역시 9%의 이득을 보는 셈입니다. 0.6인치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러면 1kg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90g 정도의 설계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LG 올데이 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3% 길이가 길어진 거에 대한 핸디캡을 갖게 돼요. 부피는 9%, 무게 역시 9%가 증가하게 됩니다. 같은 구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도 1kg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90g의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모델의 무게 차이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올데이 그램이 좀 더 한 57g 정도가 더 가벼웠어요. 56g, 7g 정도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길이 차이에서 오는 그 부피 증가, 질량 증가에 따른 핸디캡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죠. 약 90g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90g을 더하면 한 147, 8g, 한 150g 가까이 더 경량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에서 차이 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삼성 배터리가 좀 더 용량이 크고 무게가 나가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면 최소 110g에서 120g 정도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볍게 설계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판 쿠션 현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노트북이 견디는 내구성, 힘 이런 쪽은 그램이 더 우수하다는 점이죠. 자, 삼성 노트북 9 Always 15EX 모델과 LG 올데이 그램 15인치 모델 이 두 모델의 경량화 경쟁. 일단 경량화 부분에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LG 올데이 그램 쪽이 좀 더 견고하면서 진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좀 더 앞선 기술력으로 경량 노트북의 어떤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 완성도 면에서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부분과 어떤 엔지니어적인 측면, 그리고 기구적인 어떤 강도,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거 뭐 누가 봐도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대등한 액정 사이즈에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똑같이 15.6인치고 또 뭐 구조적인 측면이라든지 강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성능이라든지 뭐 그 외 디테일한 퍼포먼스 측면에서 격돌을 시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 올데이 그램이 삼성 노트북 9 Always 15EX 모델보다도 더 가볍게 설계가 됐다는 점. 네. 그러면서 강도 부분에서도 신뢰를 준다는 점.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볼 때, 자, 이 두 모델을 이렇게 까놓고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LG가 그램 시리즈에 올인하면서 정말 못 빠지게 노력했다 하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의 그램과 지금의 그램은 한 골 탈 텐데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경량화 기술이 삼성보다 앞서 있는 게 확실합니다. 구조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아까 우리가 뭐 부피, 길이 얘기했지만 이 엔지니어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삼성이 15인치? 15인치 사실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원가 측면에서도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굳이 15인치로 디스플레이를 커트를 하면서까지 이 모델에 적용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 그 경량화 기술을 다듬는 부분에서는 완숙미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조사들이 가볍게 노트북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내구성과 또 뭐 밸런스까지 다 가져가면서 총체적인 토탈 밸런스를 완숙하게 가져가면서 경량화를 시키는 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LG도 처음에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초창기 제품에서는 그런 문제를 보였지만 이게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뭔가 확실한 해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은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이 정도 구조 가지고는 그램을 잡아먹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또 전반적인 토탈 밸런스 측면에도 그렇고 확실히 그램을 압도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뭐 고르시는 분에 따라서 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삼성이 더 좋아 보인다. 뭐 LG가 더 좋아 보인다. 각자 시각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뭐 제가 그것까지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는 거고 디자인도 사실 보면 전 LG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삼성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 디자인은 LG는 좀 약간 투박한 디자인 그대로라서 좀 별로고 얘는 좀 꾸로똑 디자인 같아가지고 좀 별로예요. 둘 다 좀 더 이뻐지면 안 되나? 하여튼 뭐 둘 다 제 취향은 아닌데 이거는 뭐 디자인의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둘 다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구성, 경량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G 올데이 그램 쪽이 조금 그 완숙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SSD 부분은 삼성이 좀 더 경쟁력이 있어요. 빠른 SSD니까 당연히 좋죠. 반면에 메인보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니까 별거 없죠. 무슨 뭐 한바 같기도 하고 그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램 쪽이 구조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뭐 쿨링 시스템 별거 없습니다. 배터리는 삼성이 좀 더 높은 용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셀수도 많고요. 그런데 무게가 늘어난 용량보다 더 많이 무거워지고 크기도 더 큽니다. 배터리 쪽은 확실히 LG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한눈에 봐도 올데이 그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좀 더 집적도가 높아 보입니다.